여러분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 우정, 소확행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마 100명 중 99명은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할 겁니다. 저 역시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물어보면 대부분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난한 것보단 부자가 더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나중에 차차 생각해보기로 하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30억 자산가? 50억 자산가? 요즘은 100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인가요? 부자란 게 참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30억 자산가도 100억 자산가들의 모임에 있으면 가난하다고 느끼고, 100억 자산가들도 1000억 자산가들의 모임에 나가면 가난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럼 한 2000억은 있어야 어디 가서 안 꿀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세상엔 조 단위의 부자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욕망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선 제목 그대로 돈에 관한 훌륭한 마인드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진정한 부자란 무엇이고 제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오늘은 돈의 심리학에서 배운 돈에 관한 훌륭한 아이디어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막연하게 일단 부자만 되면 행복하겠지? 라고 단정지었던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준 아이디어입니다. 돈의 심리학 책 140페이지에 보면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미시건 대학교의 심리학자 앵거스 캠벨은 무엇이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소득도, 지리적 위치도, 교육도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것을 충족시켰음에도 만성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행복의 가장 강력한 공통분모는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강력한 느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뚜렷한 생활 양식상의 변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건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 재산을 털어 한 6개월 정도 가고 싶었던 세계여행을 다녀올 순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은 냉혹한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단순히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부자가 되어야겠다가 아닙니다. 30억을 갖고 있어도 한 달에 1억씩 쓰는 사람은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지속성을 갖고 오래도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장의 스포츠카, 비싼 한강뷰 아파트는 잠시 거둬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은 사람과 함께 하기 싫은 곳에서 해야 하는 삶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정작 본인은 괴로워하며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인가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를 벌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 기준이 내가 아닌 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이 한 달에 500만원 정도 있으면 유지가 되는 삶이라면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 연 2%의 이자를 받으면 30억이 있으면 됩니다. 투자 공부를 조금 해서 연 4%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금액은 절반이 되겠죠. 그럼 원금은 건들지 않고도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명품 몇 개는 꼭 있어야 하고 한강뷰 아파트에도 살아야 하고 슈퍼카 정도는 타줘야 남들이 부자라고 인정할 것 같다는 그 착각 때문에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할지 감조차 잡지 못합니다. 보통은 한 100억?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주말에 1시간 정도만 시간 내셔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에 관해 생각해보시고 그것에 드는 비용도 꼭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 1시간 정도 산책하면서 꼭 계산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심리학 저자가 알려주는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 몇 가지를 소개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1번, 자존심은 줄이고 부는 늘려라. 저축이란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에 생긴 틈이다. 따라서 미래에 더 많은 것 혹은 더 많은 옵션을 갖기 위해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지 않을 때 부가 만들어진다. 2번, 밤잠을 설치지 않을 방법을 택하라.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 그러나 이게 내가 밤에 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이 될까? 라는 기준은 모든 금융 의사결정에서 누구에게나 최고의 이정표다. 3번, 시간을 보는 눈을 넓혀라. 시간이 행운과 리스크를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기다린 사람에게 그 가까운 곳까지 결과를 밀어줄 수는 있다. 4번,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하는데 돈을 써라.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돈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이제 앞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꼭 적어주시고 서로 응원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